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의 위헌 소송의 꼼수 이야기입니다. 이 짜장 윤석열이 검사 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와, 이젠 진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12월 10일에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이요, 이 검사 징계법 이게 위헌이다라는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위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위헌 소송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법 조문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법 조문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것이다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법률에 근거한 처벌을 따를 수 없다. 이게 위헌 소송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들이 그 법조문을 들여다보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가름을 하게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예요. 자,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법리적인 고민과 절차가 따르는 행위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 검사징계법이 정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위헌 소송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헌 소송을 한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 위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 바로 이 가처분 신청.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공수처, 이 공수처법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걸 위헌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수처를 실시하든 말든 결정하자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돼 버린다면 앞으로 모든 형사 피의자들은 일단 위헌 소송하고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벌 이용 꼼수로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탄받아야 할 아주 나쁜 짓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 나쁜 짓을 지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꼼수가 또 약간 웃긴 게 있는데요. 윤석열은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꼼수를 쓴 것인데 실상 들여다보면 말이죠. 징계를 받은 후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후에 이런 절차가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윤석열은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위헌 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 급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언론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다음에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다. 자, 이 근거는, 자, 그렇다면 이 짜장 윤석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자, 벌어놓은 시간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저는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성 1호기 산자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2명이 구속이 됐고 1명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헌소송을 통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막고, 그렇게 벌어놓은 시간 동안 청와대를 직접 타격하겠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과 검찰에게는 국민도, 국회도, 청와대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없어요. 그냥 검찰이 최고 권력,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으려는 자들과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조용합니다. 자, 대한민국 언론이 조금만 제 기능을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많은 적폐들이 있지만 사실 이들은 언론의 비호와 묵인하에 성장해온 적폐들이에요. 언론만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급해진 윤석열이 위헌소송이라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시간을 벌고 싶은 이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한정적인 시간을 벌어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검찰은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언론들도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의 민족 정론지 조선일보는 말이죠. 이번 수능에 나온 지문에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문제가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했었던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올렸다가 슬그머니 내렸어요. 이들이 언론인가요?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얘네들이 자칭 언론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역대 수준,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들 일반 국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뉴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감염병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들은 입을 싹 다물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주식은 2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기록이 나오면 안 되죠. 자, BTS가 미국 빌보드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고 있습니다. 빌보드 최초 기록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소식도 언론에선 잘 다뤄주지 않습니다. 저는 뭐든지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언론이 확장시키는 스피커 역할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치면 안 됩니다. 지지율 좀 떨어졌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들의 공작 패턴이거든요. 최대한 흔들어냅니다. 언론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흔들어내고
여론 지형을 꺾습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할 것이냐? 내부 총지라는 사람이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들의 등장은 언론이 엄청나게 부풀려 줄 거예요. 패턴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거나 더불어민주당 전직 국회의원들 중에 문재인 정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언론들에 의해서 대서특필되고 부풀려질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단계적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내부 총지라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가 미리 김빼기를 해두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저거 시사건건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진짜 나오네?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순입니다. 패턴이에요. 자, 오늘은 윤석열의 위헌소송 꼼수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